최근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 미국의 우선주의가 약화된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 속에 최근 소비 심리 등의 서베이 지표가 부진으로 나타난 결과인데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유럽은 큰 폭으로 반등하였습니다. 또 연초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이던 중국이 딥시크 공개 후 AI 인프라 확장 기대와 국영제 바닥이 확인되었다는 전망들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지역별로 수익률 편차가 엇갈렸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인 신한 마음편안 TDF는 낙폭을 보인 지역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1년 누적 수익률은 약 8에서 14%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마음편안 TDF의 지난달 운용 결과를 더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글로벌 주식시장은 지역별로 상승과 낙폭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딥시크 여파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반면 유럽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기대감과 기업 이익 개선 전망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1월 말부터 홍콩 상장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엔비디아 및 테슬라와 같은 주요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증시가 약세로 전환되었고, 이는 펀드 운용 결과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증시 상승과 딥시크 공개 이후 해당 지역 기술주에 대한 매수 심리가 지속되면서 두 지역의 비중을 확대한 전략은 펀드 운용 결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주었습니다. 2월 채권 시장은 미국 경제지표 둔화와 안정자산 선호 심리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월의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3으로 2021년 8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미국채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며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펀드가 보유한 모든 채권 자산이 강세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국채 30년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초과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종합채권 또한 강세를 기록하였으나 해당 채권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으로 한국 채권 대비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비중 확대 전략을 통해 초과 성과를 기록했던 미국 하이힐드 채권은 이익을 실현하고 신흥국 달러 채권에 대한 비중을 중립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 경제지표 둔화의 달러 지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월말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시 강달러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는 달러와 유로 대비 소폭 약세를 기록했으나 안정자산 선호 심리 영향으로 엔화 대비 큰 약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에 따라 판오픈 포지션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주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달러 원 환율은 관세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 내용에 따라 안정자산 선호 현상 지속 여부에 그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3월에 발표될 미국의 경제지표에서도 둔화 흐름이 이어진다면 달러 매수 심리는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더불어 국내 환경은 3월에 이뤄질 계절적 수출 확대 가능성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 소화 가능성이 뒷받침되면서 달러와 원화 간의 키 맞추기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마음편안 TDF 시리즈는 글라이드 패스 대비 달러에 대한 전술적 환해지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지를 실행하였습니다. 3월 중 환율이 1,400원 초반까지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이익을 조기에 실현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유로화로 해지 포지션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2월 말 미 증시는 기존 주도주가 큰 폭의 변동성 확대를 보였으나 S&P 500 지수의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업 이익 차원에서 유의미한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 증시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나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펀드는 기존에 유지했던 선진국 증시 대비 미국 증시 비중 확대 전략을 종료했습니다. 대신해서 앞서 말씀드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반등 가능성이 커진 독일 증시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딥시크, 민영기업 좌담회, 빅테크 투자 확대 등 기술주에 대한 재평가로 상승이 기대되는 중국 증시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의 관세 이슈가 불러온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면 기업 이익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 경제 성장폭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이슈의 경우 미 정부가 이라크의 원유 증산을 압박하고 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재개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베이 지표 위주로 경제 지표가 하락하면서 최근 미국채 금리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채 발행량 유지 발표 후 지속되던 기간 프리미엄도 피크아웃되는 추이로 보아 주식 대비 채권의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채권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을 일부 글라이드 패스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